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 뜨거웠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슈가 가장 주목받았고요.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른바 프락치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오늘 행안위 업무보고 현장에 계셨던 인천 부평구 앞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이라고요? 네, 정회 중입니다. 예. 네, 7시 30분부터 다시 업무보고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업무보고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국 신설이 이게 합법적이냐. 이게 네. 지금 대통령령으로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이 법치주의에 맞느냐. 이런 좀 논쟁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임 국장으로 임명되신 그 국장이 김순호 국장입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80년대 녹화 사업 대상자가 돼서 좀 밀정 역할, 즉 뿌락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또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김순호 경찰국장 이른바 프락치 의혹. 네. 이게 뭐 해명을 해도 오히려 의혹이 더 늘어나는 국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김순호 국장 언론에 나온 답변 보면 인노회는 주사파 이적 단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주사파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전향했고 대공 특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네. 주사파는 이적 단체다. 이거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는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 난 거 아니었나요? 예, 2020년대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시를 했고요. 네. 또 본인이 인노회에서 부천 지부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중책의 직책을 또 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노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자기네들은 주사파하고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좀 증언한 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해서 이제 특채가 됐느냐를 살펴봤더니. 네, 특채 과정.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된 결과가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특채가 됐다고 답변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미. 그랬죠. 그래서 이미 대공 공작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임용 전부터 대공 공작 업무를 했다.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자로서 특채가 임용이 되었다. 예. 예, 특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특채되는 그 시험 과정을 봤더니 네. 한 명 뽑는데 혼자 응시를 한 거예요. 혼자 응시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노에 활동하던 분들 중에 18명이 이제 연행을 당하고 15분이 결국 구속을 됐는데 네. 그 기간 중에 그분들이 그 연행당하고 구속되는 기간 중에 이 김순호 국장은 이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때 홍승상 경감이라고 하는 인노회 사건을 맡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자기는 주사파의 일을 해서 괴로웠다라는 네. 거를 고백했고 그 다음날 특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활동 실적 없이 고백한 것만으로 특채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공작 업무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를 특채 과정 중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자분 말씀하시듯이 본인은 계속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법원도 이미 판단된 사항이고 네. 본인이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좀 올감해지는 좀 그런 형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응시해서 본인이 입직했다라는 건데 예. 본인은 특채 모집 공고를 보고 서류와 필기 및 면접 등 시험에 전부 합격해 입직했을 뿐이다. 절차 다 밟았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응시 번호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응시 번호가 1번이었어요. 1번. 김순호 국장이 당시 채용될 때 네네. 1번이었고 1번이었던 이유는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1대1이었습니다. 이거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다 더 확신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공개적인 모집의 형식을 어떻게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김순호 국장을 찍어서 선발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자, 입직 후에 경찰에 입직 후에 초고속 승진 그것도 범인 검거 유공 어떤 범인을 검거했길래 이렇게 특급 승진을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 그 행안위에서 자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확인했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인노회 사건을 다루던 그 책임자가 홍승상 전 경감입니다. 네네. 그분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예전에 그 고 박종철 열사 사건 때 당신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남영동 분실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홍제동에 와서 책임자가 돼서 인노회 사건을 그 다루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특채되고 나서 김순호 국장은 특채되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같이 일을 합니다. 네. 같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경장으로 그 특채됐다가 네. 그 다음에 경사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경위까지 5년 만에 진급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알기로는 7차례 정도로 유공 포청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어떤 범인을 검거했길래 이렇게 유공 포청을 받나? 그 대공 수사과였기 때문에 네. 대공과 관련된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했거나 학생운동을 한 분들 중에서 용공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대공 공작으로 잡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인노에도 피해를 봤지만 인민노련이라는 그런 노동자 단체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민노련이요. 전에 그 인민노련은 노회찬 전 의원이 그렇죠. 노동운동할 때 몸담았던 곳이고 송영길 대표도 몸담았던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도 피해를 봤군요. 이 김순호. 예. 근데 이제 상대방 그 김순호 경찰국장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내 자료 어떻게 봤어? 이거 자료 유출 문제 있네. 조난 자료 같은 거 바깥으로 나오면 난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래서 자료 유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 관련된.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그 승진시키면서 다 들여다 본 사람 아니냐.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런 두 가지 논리로 지금 민주당 쪽에 이런 공격을 받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조난 자료 문제는 이제 MBC에서 그거를 이제 밝혔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학내 활동을 한 것을 보안사에서 다 보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그 내용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런 프락치 활동 밀정 활동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 조난 자료는 본인이 신청하면 그걸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신청해서 결국은 그 자료를 같이 살펴보자 객관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게 한 가지 차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왜 내 자료가 유출됐느냐. 이거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거는 그 제보 누군가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무원 국장이었기 때문에 공익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결국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 질문했던 게 두 번째가 뭐였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무관 승진할 때 이미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 왜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김순호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런 반박입니다. 그런 반박이죠. 그러니까 경찰 활동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삼지를 않아요. 다만 경찰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경찰국이 향후에 치안본부가 돼서 결국은 경찰을 정권의 어떤 하수인으로 만들고
공안 정국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56%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과거 뿌락지 경력이 있고 대공 수사를 전담을 했던 그런 우리 김순호 국장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그 의혹을 증폭을 삼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일을 했었으면 우리가 또 그것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의심이 되는 경찰국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삼게 된 겁니다. 왜 하필 경찰국의 김순호를 지금 그렇죠. 이 시점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할 때도 왜 이분을 임명해서 그분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국민적 정서도 어려워지고 네네. 이렇게 만드냐, 빨리 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서 일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예.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편입니다, 지금. 자, 오늘 뭐 질의응답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의혹이 해소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김순호 국장 어떤 조치 국회에서 취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오늘을 질문한 거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MBC 공개 자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심산연구회라는 활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판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인노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다 종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 김순호 씨가 답변한 내용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거짓인 부분을 찾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찾아지면 당연히 위증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장을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 네. 이런 것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